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형사 사건도 많이 하잖아요. 네. 누군가를 때렸다든지 상해를 입혔다든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많은 경우에 가해자랑 피해자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서 가해자 측을 다시 만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피해자가요? 네.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가해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가서 만나자. 가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한테 만나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누가 먼저 얘기를 했던 간에 넓게 생각하기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는데 다시 저 사람을 만나면은 무섭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저 양반이랑 무슨 할 얘기하나 이럴 것도 같은데 은근히 한 번씩 다시 만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해자 측의 주의사항도 있고 피해자 측의 주의사항도 있는데 피해자 측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죠. 일단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성범죄가 제일 많기는 해요. 이 변호사님, 만약에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이후에 그렇죠. 가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든 아니면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든 만났어요. 왜 만날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좀 일반적이진 않은데 뭐 증거 수집 목적. 그쵸. 그러니까 그런 뭔가 경우가 이제 많죠. 이 사과를 받아내면은 이 부분을 또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관적인 CCTV라든지 이런 증거가 많이 부족하고 당사자의 진술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상대방한테 사과를 받아내면은 저거는 혐의가 무조건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화나 카톡 이런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다시 만날 때 좀 공개된 장소에서 또 만나면 모르겠는데 모텔에서 자기가 성범죄를 당했는데 또 모텔에서 만나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녹취를 자기가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피해 이후에도 다시 가해자랑 만난다? 이 사실 자체가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정말 당신이 성범죄 피해를 그렇지. 받은 게 맞다면 왜 다시 만나느냐. 다시 또 당할 수도 있는데 맞아, 그것도 단둘이서 사실 상대방도 다시 만나자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겠죠. 그렇죠. 아 얘가 나한테 사과한다 아니면 미안하다 뭐 이런 거를 증거로 수집하려고 만나자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증거는 증거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만났다는 그 사실만 남아가지고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2차 피해로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보복성의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한번 성범죄 피해가 일어났던 사이고 다시 만났으니까 가해자 쪽에서 되게 흥분해가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나 극단적인 경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다시 만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가해자 사실 제가 가해자라고 편의상 말하긴 하지만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엄밀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 그럼 당연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죄값을 치러야겠죠. 근데 문제는 애매한 경우에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성인 남성이 있어요. 클럽에 가가지고 흔히 이러는 패턴이잖아요. 젊은 여성이랑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2차로 나와 술 한잔 하고 모텔 가가지고 성관계를 했어요. 본인이 강제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나 그때 너무 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뭐 했어? 나 뭐 자고 있었는데 좀 아프네? 너 나한테 뭐 했어?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지. 네.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죄명이? 이 중간간이 일단은 의율이 될 수 있지. 그쵸. 이게 중간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강제추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뭐 어깨로 치고 하기 싫다고 얘기는 네가 그냥 강제로 했잖아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치.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이제 강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그런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 괜히 일 키우기 싫으니까 내가 여기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잘 넘어가겠지 해가지고 어영부영 네가 그랬다면 내가 미안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좀 캐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범죄든지 간에 뭔가 상황이 애매하다 느낌이 좀 쎄한데 싶으면은 가급적 뭐 만나거나 접촉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내가 저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는데 하면은 전문가랑 상담이라도 해 보시고 충분한 대비를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라. 섣불리 혼자 뭐 접근하고 했다가 낭패를 겪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쟁이 있을 때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